중소기업의 여러가지 지원사항 중 가장 효과 좋은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입니다. 세법상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원 고용시 요건에 따라서 정부 고용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적 요건은 일정한 연구시설이 있어야 하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벽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소와는 다르게 물적 요건이 완화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사무실 내에 파티션으로 구분 가능하죠. 둘째는 인적 요건으로 연구원 자격이 있어야 하죠.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의 연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연구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차 금속제조업의 소기업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이며 중소기업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IT 기업은 직원이 약 40명인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20명 이상으로 전담 연구원이 겸직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에 종사하면 됩니다. 이번엔 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건비 세액공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 아주 많죠. 인건비 세액공제입니다.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란 월급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포함되죠. 국민연금은 총 9%이며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작년 대비 인상되어 총 7.09%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인 연구원 1명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약 3,900만원이고 세액공제 금액은 약 980만원입니다. 연구원은 본인의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20만원까지 연구원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 항목에 연구활동비로 표시됩니다. 월 20만원이고 연간 240만원이 연구원에 세금 신고 시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회사는 그만큼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시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연구 및 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전에는 세법상 투자 관련 여러가지 세액 공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항목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습니다. 여기서 연구전담부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연구소 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 이내에 해당해야 하죠. 연구소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는 60% 감면을 받고 지방세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 4년 이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전문 연구 인력 고용지원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받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반 지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 고용 지원 사업으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구원 고용에 대한 지원 금액 역시 일반 고용지원금보다 훨씬 크므로 이점이 있겠네요. 연구소는 병역특례 전문 연구원 제도의 필수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요. 신입사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방문한 중소기업 대부분의 직원 연령이 50대와 60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힘들고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도 식사와 숙소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월급과 식사와 숙소까지 제공을 하면 웬만한 대한민국 근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 3D 업종을 피함으로 병역특례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원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이 있던데요. 연구소 설립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은 이렇게 좋은 연구소 설립을 왜 안 할까요? 결론은 연구소의 사후 관리에 있습니다.
미리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당하면 가산세 포함해서 토해내면 손해가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가지 신고 내역과 아래와 같이 연구 담당 요원의 인사 발령 서류 및 연구원 명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인적 사항과 물적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도 빠질 수 없죠. 매년 4월에 흔히 코이타라고 부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코이타에서 연구소 현지 방문 조사를 하고 방문 시 적발된 보안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연구소를 취소당합니다. 현지 확인 서류는 연구개발활동 내역서, 4대 보험 납부서, 인사 발령 서류, 연구원의 졸업 증명서와 자격증 등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원은 회사에 상주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전담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기타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일지, 연구노트 등이 있는데 이는 세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질문하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전심사 내역은 향후 사후 관리에서 제외가 되며 만약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받은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소 세액공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대표님은 미리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